자, 다시 모의고사 영어로 돌아왔네요. 제 블로그를 가시면은 겨울방학 특강 진행에 대한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실행한 것들은 이렇게 실행했다는 표시를 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2019년 3월 모의고사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질문한 상황들, 어려운 문제들만 따로 뽑아서 수업을 하고 복습 자료로서 이제 블로그하고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자, 33번 문제 요청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What is 하고요. 그 다음에 what ought to be 하고의 정확한 뜻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을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읽으면 다 읽겠는데 보통 왜 시간 제한이 1분 30초고 다른 문제를 갖다가 좀 빨리 풀고 이렇게 빈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거는 한 3분, 그래도 한 3분 내로 풀어야 되는데 그 3분 내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33번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동사, 두 번째는 아트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이제 전체적 내용 이야기 이렇게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하나로 하기는 좀 그렇고 한 두 개 정도 나누어 가지고 1부, 2부로 나누어서 이거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우선 여기 이제 첫 번째 1부는 여기서 요까지를 한번 해석하고 2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하고 한번 그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윤리과 학생들이 굉장히 혼동되는 것이 자기 과목이 자, 문과냐 이과냐 라고 헷갈린다라고 하는데 이 뭔 소리냐 이럴 수 있죠, 그죠? 아니 당연히 윤리는 문과지 웬 자기들 과목이 문과냐 이과냐라고 이렇게 헷갈려 왔다고 이 무슨 소리냐, 그죠? 이거 분류는 못하나 봐봐 이가 뭐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윤리학이라는 것이 과학만큼이나 또는 과학보다 더 훨씬 더 치밀하게 공부하는 과목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긴 해요.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과, 이과 아니가라고 표현할 때 지금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자, 요거에 관련되어서 제가 파랗게 한번 칠해 볼게요. 그 평가원에서 학생들한테 제공한 그 해설세는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지금 고쳐서 학생들한테 제공했어요. 윤리학 연구자들은 자기의 과목을 과학으로, 예술로 혹은 다른 것으로 분류할지 혼란스러워 해왔다. 입니다. 이 해석돼요? 우리 윤리학이 과학이냐, 예술이냐가 아니고 이과냐, 문과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니까 안 그래도 학생들 어렵잖아요. 근데 해석까지도 이상하게 하면 학생들 어떻게 공부하라고 이렇게 주시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래서 요 얘기를 좀 드릴까 싶어요. 자, 여러분이 문과로서 이제 대학교 학사, 예를 들어서 뭐 국문학과를 나왔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사회학과를 나오게 되면 아무튼 문과에서 대학 학사를 받게 되죠. 그때 여러분이 받는 학사 학위가 배첼러 오브 아츠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과를 그러니까 뭐 생물과나 뭐 물리과, 화학과 뭐 이런 자연계열 과목을 공부하고 이제 대학 졸업하게 되면 이학 학사가 되거든요. 배첼러 오브 사이언스라고 표현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내가 공대 나왔는데요? 하면 어떻게 돼요? 배첼러 오브 엔지니어링이 되죠. 그러면 이게 예술 아닙니까? 또는 기술이란 표현인데 이게 문과란 말입니까?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대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대생들이 이제 대학교를 나오게 되면 배첼러 오브 파인 아츠가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이학, 그러니까 이과생들, 이과 출신의 학사와 문과 출신의 학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학이라는 표현이 물론 이제 이걸 과학이라고 해도 되지만 과학보다는 이과, 그죠? 그럼 이게 뭐다? 아, 야, 윤리학이 이게 이과냐 문과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과냐 문과냐 하는 말 자체가 우습죠. 당연히 문과죠, 그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그만큼의 어떤 치밀한 과학적 팩트를 가지고 연구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숨겨져 있는데 그걸 이제 배제하고 그냥 이과냐 문과냐고 헷갈려 왔으며 당연히 반대하죠. 그 이유는 과학은 뭐를 다루는 학문이죠? 팩트를 다루는 학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팩트란 표현이 아니고 what is에서 is가 뭐예요? 100% 그러하다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O to B는 당위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 지금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조동사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일단 조동사 설명하기 전에 요까지 설명 좀 하고 조동사로 돌아갈게요. 자, 처음에 딱 보면 당연히 이제 과학이야 팩트를 다루는 학문이고 윤리는 당위를 다루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 유스풀한 디스팅션 구분법이다. 그리고 이거 타당하지 않느냐. 근데 기본적으로 좀 깊이 공부해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 깊이 공부하게 되면 표면적이야 문과 이과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조동사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이제 조동사를 좀 설명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he must study hard every day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매일매일 네 공부 진짜 잘하네. 네 진짜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틀림이 없다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틀림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죠? 예.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야, 니 진짜 공부 못한다. 공부 좀 해라. 매일매일 좀 해야 되겠다.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거 누가 모릅니까? 초등학생도 알고, 그죠? 중학생은 반드시 아는 건데 제가 한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면 문법 특강으로 자, 틀림이 없다는 말은 100%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하죠. He studies hard every day. 자, 이건 어때요? 그 친구 매일매일 공부한다. 이건 100%죠. 이건 100%죠. 근데 틀림이 없다. 이거는 뭐예요? 확실성을 얘기하니까 다른 말로 probability, 개연성,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연성을 얘기하는 거고 해야 한다는 표현은 이건 소위 말해서 당위성을 얘기하는데 누가 조동사를 must를 설명하면서 자, must에는 개연성의 성격과 당위성의 성격이 함께 존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욕먹죠. 그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개연성을 다른 말로 자연법이라고 하고요. 당위성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인문법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나요? 더욱 욕먹게 되지 않나요? 자,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확률로도 강하니까 틀림이 없다는 뜻이 느껴지고요. 당위적인 것도 이렇게 어때요? 굉장히 이제 강하죠. 근데 이제 강하다 보니까 문맥에 따라서는 이 학생의 처지가 완전 상반되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니 진짜 공부 잘한다. 너 정말 매일매일 공부하나 봐. 할 때 you must study hard every day 하면 이건 뭐예요? 니 진짜 공부 잘한다. 근데 니 확실히 니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 맞지? 이래 될 수 있죠. 근데 완전 반대 얘기가 되죠. 왜? 니 진짜 공부 못한다. 니 진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때요? 같은 이야기인데 완전 다르게 되잖아요. should 같은 경우도 if에 should가 있으면 만에 하나 혹시라도가 되는데 또 should가 웬만하면 그죠? 그러니까 일단 100 중에 90은 85는 웬만하면 그죠? 근데 혹시 하나 한 10이나 15 정도는 이래서 완전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드린 적 있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느낌으로 개연성, 당위성으로 얘기하자면 이 당위성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얼만큼 약한가 하면은 하는 게 해야 한다 보다도 하는 게 좋잖아. 하는 게 중요하잖아. 마땅하다라는 표현에서 당연하다에서 좋잖아까지. 그죠? 그리고 개연성 같은 경우도 이게 아까 웬만하면이니까 한 90에서 한 85% 정도 좀 떨어집니다. 개연성이라는 이 표현도 한번 봐요. 이게 왜 이게 will 하면 어떻게 돼요? 내일 그 친구는 he will study hard tomorrow가 되면 내일 진짜 100%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좀 떨어지게 되면 웬만하면 안 하겠나 또 되죠, 그죠? 그리고 이거 공부하는 게 좋지 않겠나 또 되죠, 그죠? 이 should가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해야 한다는 거는 should의 어떤 그 용법 중에서 그러니까 100개의 should가 있다면 한 20개나 한 15개가 해야 한다고 나머지 한 80개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당연하지, 하는 게 마땅하다, 웬만하면 안 하겠나까지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위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슈더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오투라는 표현을 써서 좀 더 격조 있게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슈더나 오투나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한 1, 2%더 좀 포멀한 느낌이 있고요. 자, 쿠드는 어떻게 해요? 개연성이 더 떨어집니다. 한 50%.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그 친구 배고프다. 100% 하면 he is hungry가 되는데, 배고픈 게 틀림이 없다, 확실하다 그러면 he must be hungry죠. 그죠? 근데 he could be hungry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는데 걔 앞에 안 고프겠나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확률로는 50% 되는데 당위성으로도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매우 약한 이야기를 할 때 써요. 그러니까 야, 이럴 때 어떻게 하냐? 글쎄, 이거는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모든 것이 다 it depends on you, 니한테 다 달려 있지만, 근데 굳이 또 내가 얘기하자면 이래도 안 되겠나? he could study hard, 공부를 좀 열심히 해도 되겠고,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alternative ways, 그러니까 좀 다른 어떤 대안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할 처지가 아닌데 굳이 하자면 이런 게 아닌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캔의 과거가 쿠드가 아니라 쿠드에 대한 이야기도 그 스펙트럼이 넓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영어가 웃으면서 들어왔다 울면서 나간다고 표현하는 게,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 영어 공부하는데, 그죠? 그 조동사에 관련되어서 개연성과 당위성을 이야기하면, 이거 완전 노땅 느낌이 들잖아. 그죠? 근데 이제 수능 문제의 철학적인 인문학적 사변적 문장들을 볼 때는 조동사의 용법을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해요.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과학이라는 것이 what is, 이거 뭐야? 100%의 존재 사실을 다루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갖다 팩트라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야? 사람이 당연히 마땅히, 이 말의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ought to be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당위를 뜻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밑밥을 좀 깔게요. 우리 인간이 그 사회를 이루어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00에서 300명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네요. 우리 지금 7곡만 하더라도 인구가 20만이 넘는데 사회를 이루고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려 그러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체계가 있어야 된대요. 한 10,000년 정도의 인간의 문화가 있어 왔는데, 대부분 고대 사회에서 사회를 이루었을 때 공통된 너랑 나랑 같은 생각의 체계를 갖는 그 형식이 보통 종교로, 그러니까 같은 종교를 가지면 그 커뮤니티를 갖다가 거대하게 형성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70억 인구를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생각의 체계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자본이에요. 돈입니다. 자본주의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과학입니다. 돈 같은 경우는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왜 부부 싸움을 만약 합니다. 그럼 이제 남편이, 아내가 집에 와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맨날 뒹굴뒹굴 거리기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 싸움이 나면서 그러잖아요. 왜 당신은 집에 와서 집안일 한 개도 안 거들고 왜 뒹굴뒹굴 거리기만 하느냐 하면, 이제 나의 행동의 타당성과 당위성은 어디 있나? 아, 돈 벌잖아. 그죠? 어때요? 적나라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사회성을 이루면서, 같은 체계의 내 행동에 타당성을 부여하면서 네트워크를 이루는 근간 중에는 돈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과학인데요. 그럼 과학이 없는 시대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 형성하고 내 행동의 타당성은, 그럼 과학이 없을 때는 뭐가 되었죠? 종교 또는 자연 원리입니다. 그 자연의 원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애를 갖다가 키우는 데 있어서, 자,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갖다가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자기 새끼를 보통 내치지 않죠. 그럼 우리 인간도 부모가 자기 자녀를 케어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건데, 자연에서는 이제 새끼를 버리는 어미 짐승이 없죠. 그러면 인간이 동물도 안 하는 짓, 즉 뭐죠? 부모가 되었는데 애를 갖다가 저버리는 행위는 동물도 안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악이라고 표현하고 징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거꾸로 동물들 중에서 보면 이제 새끼가 어미를 이렇게 돌보는 경우는 없죠. 그러면 그 인간 세계도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죄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동물보다 나아야 되니까 동물이 하지 않는지, 즉 인간이 되는데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그 행위는 선이죠. 그러니까 동물이 하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 그게 동물도 안 하는 짓을 한다 해서 이게 악도 되고, 동물도 안 하는 짓을 우리가 할 때는 선도 되죠. 그 악은 징벌하고요, 선은 권하죠. 그래서 권선징악을 할 수 있는 그 토대와 타당성을 뭐로 여러분들에게 설득했죠? 자연의 원리. 그럼 그게 그때 당시는 과학이란 말입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권선징악 같은 경우는 인간의 상상의 합의라든지 소위 말하는 당위성을 얘기하는데, 그 당위성에는 뭐가 있었죠? 리얼리티가 들어가 있죠. 자연현상에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윤리학에 있어서 타당성을 갖다 부여할 때는 너의 행동에 윤리적 타당성을 부여해라 그러면 돈 벌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하나는 또 뭐예요? 과학이죠. 과학은 현실 리얼리티를 규명하는 학문이잖아요. 과학적 토대가 되면 이것은 타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공부를 갖다가 빡시게 하다 보면, 매출 리플렉션, 그죠? 빡시게 하다 보면 도대체 우리 윤리학이 과학인지, 즉 이과인지 문과인지 모르겠다 정도로 이 얘기를 하는,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윤리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고찰을 한 분이죠, 그죠? 문제를 다 푼 것 같지만 이 뒤에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다음 2부에서 다룰게요. 자, 일단 1부 수업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2부에 다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끝. 좀 이따 다시 봐요. 안녕.